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충북의 한 대학이 충북권에서는 최초로 드론 축구단을 창설했다고 합니다. 네, 이 드론 축구는 탄소 소재로 만든 보호장구에 둘러싸인 드론을 공으로 삼아서 지상에 3m 정도 떠 있는 원형 골대에 넣는 신개념 스포츠인데요.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인 탄소 산업과 드론 사업을 융합한 새로운 스포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북을 알리는 스포츠단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봅니다. CJB 모닝와이드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졌는데요. 어느새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둬야 하는 때가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접종 대상자를 크게 늘렸다고 합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영유아를 시작으로 만 62세 이상 어르신까지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첫날이라 그런지 실제 병원을 찾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접종하는지 1회 접종자하고 2회 접종자 접종 날짜하고 이런 거 이제 전화 문의가 좀 많이 왔거든요. 매년 있는 접종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우선 충북 전체 무료 접종 대상자는 60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5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도민 10명 중 4명이 무료 접종을 받는 셈입니다. 중고등학생이 새로 포함됐고 기존 만 65세에서 만 62세 이상으로 기준 연령을 낮추면서 인원이 확대됐습니다.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할 경우 의료 현장이 혼란과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올해 접종 대상자를 크게 늘렸습니다. 대상자는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 등 900여 개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원이 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전 예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업무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올해는 접종을 하지 않는 보건소가 있는 만큼 방문하기 전 접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진천구는 만 50세까지, 옥천은 만 60세까지 자체 예산을 들여 무료 접종 연령을 낮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파업을 이어갔던 전공의들이 어제 대부분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충북은 오늘까지 전원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 문제 등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정부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파업에 동참한 충북의 전공의들은 180여 명. 충주 건대병원 전공의 16명을 제외하고 충북대병원 130명을 비롯해 도내 전공의 대부분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파업 기간 동안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대신하면서 의료 현장도 혼선을 겪었는데 충북대병원의 경우 암이나 응급 환자 등을 제외한 전체 수술의 30%와 선별진료소 운영 등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줄어든 수술과 입원 일정을 재조정하는 등 병원 정상화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예전처럼 100%로 이루어지지는 못했고 중증 환자나 암 환자 그리고 급한 응급 환자들 위주로 수술이나 치료들이 좀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하지만 전공의들의 파업은 유보 상태로 단체 파업의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우선 전공의들은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여당과 합의해 파업할 명분이 없어졌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합의문 이행을 조건으로 내건 복귀라며 전공의 간 연대는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의사 국가고시를 둘러싼 갈등도 변수입니다. 전국 80%가 넘는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했고 충북대 의대생 50여 명도 원서 접수를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공의들은 의대생 보호는 합의 사항이라며 시험 기회를 주지 않으면 2주 후 파업 등 추가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상시 감시 체계를 통해서 이러한 합의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또는 이제 저희 본과 4학년 학생들의 국가고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는 언제든 이 유보 상태를 풀고 다시 단체 행동에 임할 것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 변수는 남아 있어 의료 현장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지난 4월 재선거를 통해서 도의회에 입성한 박재환 도의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와 시민단체의 사퇴 압박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15 총선과 동시에 치러진 보은군 도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박재원 도의원이 어제 의회 사무처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5달 만입니다. 박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은 지역 이장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일부 이장들도 조사를 마쳐 박 의원의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은군 도의원 재선거는 하유정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벌금 100만 원을 최종 선고받고 중도 낙마하면서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재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이 또다시 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단체는 박재원 의원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해왔습니다. 박재원 의원은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충북도당에도 탈당계를 제출한 상태로 오늘 자신의 거취에 대해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주의 중이에요. 내일 정도 되면 결론을 낼 겁니다. 당연히 그만둬야죠. 도의원 중도 사퇴는 음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3년 전 최병윤 의원 사례를 제외하면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박재원 의원 사퇴는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처리됩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농사일은 그만둬야겠다는 얘기가 새삼스럽지 않다고 합니다. 궂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역과 장목을 불문하고 뭐 하나 가을 거지를 기대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긴 장마 탓에 키만 옷자란 벼들이 속절없이 쓰러졌습니다. 일조량이 턱없이 부족해 벼를 세운들 헛수고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냉해와 병충해로 가지가 설자란 과일은 비껴간 태풍조차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하지 못해 일소는 씨가 말랐습니다. 2달 가까이 계속된 장마와 폭우 그리고 태풍까지 잇따른 자연재해로 농촌 들녘은 만신창이가 돼버렸습니다. 너무 아프죠. 근데 그렇다고 또 어디에다 표현할 수도 없고 또 그냥 혼자 삭히는 거죠. 궂은 날씨 탓에 논에는 도열병이, 과수원은 갈반병이 열매와 농심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수확 시기가 다 되다 보니까 뭐 방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럼 최근에 뭐 PLS 관련해서 더 방제도 사실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려가 계속 많은 건 사실입니다. 지역과 장목을 불문하고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시련을 겪고 있는 겁니다. 농가에서는 소득이 없는 그런 농가도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금년도에 우리 과수농가들은 상당히 힘든 한 해를 보낼 겁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아주. 이런 가운데 추석 명절 차례상에 올리는 홍로 사과의 출하량은 지난해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농민수당 지급을 규정한 도내 첫 주민발의 조례가 마침내 도의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어제 지난 4월 심사 보류했던 농민수당 지원조례를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조례로 이름을 바꿔 수정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은 2020 1월부터 농가 단위로 연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공무원연금 수급자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한 차례 보류했던 2020년 괴산 세계 유기농 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여부가 빠르면 올해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적사항이었던 사업비를 줄이고 산업적 측면을 보완한 변경 계획서를 이번 주에 기재부에 다시 제출합니다. 주용관 기자입니다. 한 달 만에 나온 괴산 세계 유기농 엑스포 2차 용역 보고서에는 지난 7월 승인이 보류될 당시 지적사항을 상당 부분 보완했습니다. 먼저 사업비를 당초 190억 원에서 128억 원으로 32% 줄였습니다. 2015년 첫 번째 엑스포에 155억 원보다 27억 원이 적습니다. 가장 큰 축소 부분은 주재 전시관입니다. 34억 원을 들여 엑스포가 끝난 뒤에 전시와 홍보, 교육장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이었지만 대형 천막인 파빌리온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종 편의, 상업, 관리시설과 공연 행사 등의 규모와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경제성 확보를 위해 산업적 측면도 강화했습니다. 첫 행사가 학술 중심이었다면 두 번째 엑스포는
국제 유기농업 운동연맹 아이폼과의 공동 개최를 통해 차별화에 나섭니다. 상시 건물은 임시 가건물로 변경을 하였으며 대경제정책연구원에서 지적한 원가 부분에 대해서 행사에 맞게끔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당초 포함되지 않았던 코로나19에 대비한 비대면 행사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기농의 가치라는 소주제를 다시 설정하고 유기농 치유 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저 유기농 식품이 급등하게 이제 많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기농이 그러면서 곽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대대로 올해 안에 국제 행사로 승인될 경우 두 번째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는 1회 때보다 일주일 줄어든 2022년 9월 30일부터 17일간 열립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